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 행동을 하면 살찌는 호르몬이 하루 종일 분비되어 다이어트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최학사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자주 하죠. 이유는 내 건강을 위해서든 취업, 면접 등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든 다양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숨겨진 살을 없애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일주일만 실천하신다면 적어도 1kg는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살을 찌우는 호르몬인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혈당을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집어넣어 그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만들게 하여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다른 방법으로도 혈당을 낮춥니다. 바로 포도당을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벌써 느낌이 오시죠? 이 저장과 살찐다는 것은 큰 관련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딱 사용할 만큼만 정확히 계산해서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세포가 다 쓰고 남은 잉여의 포도당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잉여의 포도당들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우리가 무엇을 먹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필요할 때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죠. 그런데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저장 역치를 넘어버리게 되면 잉여의 포도당은 결국에는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방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지방은 칼로리가 높아서 장기적으로 먹지 못하는 기근과 같은 상황에서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한대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 복부와 엉덩이 쪽으로 많이 저장이 되는데요. 진화적으로 볼 때 복부와 엉덩이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 팔이나 다리에 지방이 저장이 된다면 그만큼 팔다리가 무거워져 이 수렵 채취 시절 사냥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인슐린은 기근과 같은 식량 조절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영양분을 저장해주는 기근 대비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와 같이 영양 과다의 시대에서는 살찌는 호르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조절할 때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슐린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인슐린이 꼭 필요할 때만 분비되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간식을 최대한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무조건 인슐린이 분비된다 보시면 됩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출출하다고 해서 먹는 간식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합니다.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면 될수록 그만큼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빵, 떡, 초콜릿 같은 이 정제탄수화물 가공식품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간식으로 빵, 떡 이런 것을 먹으면 다 살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 동안은 간식을 아예 안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간식을 아주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무엇을 먹어도 어쨌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만이라도 간식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식사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부터 먼저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에 있는 미역부터 먼저 건져서 드시면 됩니다. 미역도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죠. 위장이 식이섬유로 싹 코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이섬유는 흡착하는 성질이 강해서 그 후에 먹게 되는 밥의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결과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예방해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오랫동안 씹어야 삼킬 수 있는데 이 씹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포만감을 느끼는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식사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죠. 식이섬유, 고기,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으나 이 고기와 탄수화물을 순서를 지켜 따로 드시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고기와 밥을 같이 먹을 때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만이라도 먼저 꼭꼭 씹어서 드시고 위장을 식이섬유로 싹 코팅한 다음에 고기와 밥을 같이 드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덜 달게 제때 잘 챙겨 먹기.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작정 굶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이어트는 지속될 수 없고 기초 대사량만 무너뜨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끼니는 제때 꼭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 3끼든 하루 2끼든
어쨌든 제 시간에 맞춰서 과식하지 않고 정량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끼니를 잘 챙겨 드시면 폭식을 예방할 수 있죠. 우리가 끼니를 거르면 너무 배가 고파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폭식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굶은 상태에서 빵, 도너츠 같은 이 정제 탄수화물 식품을 입에 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이성의 끈을 놓고 계속 먹게 되는데요. 달달한 맛 그리고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빵 저 빵 먹다 보면 몇 개는 나도 모르게 사라져 있는데요. 그런데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식품은 우리 장 속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빠르게 흡수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혈당이 이 수직으로 로켓 발사하고 인슐린도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어 이 체중 유지를 위한 호르몬 밸런스가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빈도가 많아질수록 이 불필요한 살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삶은 계란을 추천드립니다. 한 끼니 정도는 삶은 계란 2~3개를 드시는 건데요. 계란은 종합 영양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계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잡곡밥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잡곡밥도 쉽게 먹을 수 있게 잘 나옵니다. 한 끼에 반 정도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적절히 찍어서 드시면 좋은데요.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저염식을 하면 체내 나트륨량이 부족해져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도 적당히 섭취해 주셔야 체내 수분 보유량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삶은 계란 드실 때 약간 심심하면 올리브유를 조금 뿌리거나 천연 버터를 올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러한 천연 지방을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의 만성 염증을 케어해 주는데 좋습니다. 염증도 다이어트의 적이다 라는 사실 다들 아시죠?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살찌는 호르몬인 인슐린 수치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게 포인트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식 끊기, 끼니 잘 챙겨 먹기, 거꾸로 식사하기를 잘 실천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는 한 끼 정도는 삶은 달걀 2~3개 정도, 그리고 소량의 잡곡밥으로 식사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